안녕하세요. 피부의 진심 피부과 전문의 최혜진입니다. 날씨가 더워져서 피부가 칙칙해졌는데 어떤 피부과 시술이 좋을까요? 라고 물어보신다면 스킨 부스터 시술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. 이 피부의 컨디션을 확 올려주는 스킨 부스터. 이 스킨 부스터 중에서도 다양한 특장점이 많아서 스킨 부스터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주베룩이 있었습니다. 제가 주베룩이 어떤 원리로 어떤 식으로 시술하는지는 예전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요. 이 주베룩을 주입하는 방법이 꽤나 다양했어요. 한 땀 한 땀 손주사로 넣을 수도 있고, 멀티니드를 이용한 주입기를 이용해 볼 수도 있고, 또 포텐자 펌핑 팁을 이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. 또 마지막으로 젯을 이용해서 약물을 전달시키는 방법도 있었는데요. 오늘은 이 미라젯을 이용해서 주베룩을 주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. 미라젯이 어떤 원리고 왜 미라젯과 주베룩이 꿀조합인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. 주베룩은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는 콜라겐 부스터입니다.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콜라겐이 저하되고 피부 탄력이 처지게 되는데 이런 점을 보완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볼륨 증가는 물론이고 쪼글거리는 피부 표면도 타이트닝 시켜 줄 수 있어서 모공, 또 피부 탄력 증가에도 도움이 되고요. 흉터에까지 넓게 적용시켜 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스킨 부스터예요. 어떤 목적으로 시술하는가에 따라서 이 시술 방법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. 특히나 안티에이징 목적으로 시술할 때 이 깊이가 특히나 중요합니다. 유두 진피라고 해서 우리 진피의 최상층에 위치한 굉장히 얕고 얇은 진피가 있는데요. 여기를 타겟으로 해서 주베룩을 잘 깔아줄 수만 있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효과적인 안티에이징 시술이 될 거예요. 그런데 정말 피부 타입이 얇으신 분들은 손주사의 달인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이 유두진피의 얇은 깊이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? 약간 두려워질 수도 있는데요. 미라젯이 바로 이 점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. 우리가 원하는 깊이를 정확하게 타겟해서 원하는 양의 약물을 고르게 깔아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. 미라젯은 바늘 없는 주사기라고도 불리는데요. 바늘이 없는데 어떻게 주사기일까요? 궁금하시죠? 바로 레이저를 이용해서 굉장히 강력한 압력으로 제트를 만듭니다. 이 제트를 이용해서 약물을 효과적으로 고르게 분사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늘 없는 주사기라는 별칭이 붙었는데요. 미라젯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그 어렵다는 유두 진피의 깊이에까지 조금 얇게 약물을 깔아주는 시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베룩을 이용한 안티에이징 시술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젯을 만들어서 약물을 침투시키는 장비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요. 이 미라젯은 레이저 특유의 굉장히 파워풀하고 섬세한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약물 이용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과연 약물이 효과적으로 잘 들어갈까 의구심이 들 수도 있어요. 우리가 겨드랑이 다한증을 시술할 때 보톡스를 주사로 시술하거든요. 이것을 미라젯을 이용해서 보톡스 약물을 주입할 수 있는데 땀의 양이 효과적으로 감소합니다. 그래서 약물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들어갈까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미라젯이 가진 또 하나의 장점은 이 파워풀한 마이크로젯이 피부 자체를 자극해서 그 자체가 피부 재생에 도움을 줍니다. 그래서 미라젯 주베룩 시술 이후에 주베룩 효과는 조금 천천히 보일 수 있는데 오히려 환자분들이 시술 직후에 피부가 쫀쫀해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마이크로젯 자체가 피부를 자극해서 그 자체의 재생 효과도 크기 때문입니다. 시술 부위의 제한성도 많이 극복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. 눈가 바로 가까이 얕은 주름이라던가 입술 바로 위에 얕은 주름 등도 충분히 미라젯으로 시술할 수 있고요. 코의 모공도 요철이 있어서 조금 시술하기가 어려웠던 부분도 미라젯을 이용한 주베룩 시술이 얼마든지 가능한 부위입니다. 그런데 이 미라젯은 정말 섬세한 기계입니다. 그래서 기계의 출력치를 같이 맞춰도 마이크로젯이 매번 같은 파워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. 매번 점검해야 되고 또 환자의 피부 반응을 보면서 그때그때 약간 출력을 바꿔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시술자가 시행착오를 조금 줄여가면서 어느 정도 나만의 프로토콜을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는 기계라고 할 수 있어요.
하지만 일단 손에 익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젯을 파워풀하게도 써보고 부드럽게도 써서 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병변을 시술하는가에 따라서 이것을 조금 융통성 있게 바꿔볼 수 있는 범위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기계라고 생각합니다. 실제로 흉터나 튼살을 치료하는 기법과 이 안티에이징 목적으로 시술하는 기법은 조금 차이를 보일 수 있어요. 그러다 보니 다운타임도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. 어떤 분들은 미라젯 시술 이후에 불편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피가 나기도 하고 하루 이틀 정도는 붉은기가 조금 생겼어 라고 하시기도 합니다. 그 이유는 내 피부 타입과 시술 부위, 시술 목적에 따라서 얼마든지 미라젯은 다양한 방법으로 시술할 수 있기 때문에 다운타임이 딱 이렇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. 그래서 이렇게 다운타임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목적으로 시술 받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다운타임이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시술 전에 충분히 상담을 받는 게 또 필요하겠죠? 오늘은 미라젯을 이용한 주베룩 시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. 주베룩 너무 하고 싶었는데 주사가 무서워서 못했다 하셨던 분들에게 특히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